안녕하세요. 미학적 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은 색채로 느낌 표현하기라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색이 느낌을 어떻게 내 사진에 표현해 주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슬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 그러니까 피슬러라는 작가가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 런던에는 안개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의 그림을 통해서 런던이 안개의 도시가 됐다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만큼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사진에 특징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색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방법을 알고 색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상계에 있는 말입니다.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물질하고 정신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사진도 마찬가지죠. 사진이라는 형태로 표현되는 부분과 나타남과 그 다음에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정신적 요소, 이 두 가지로 사진도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대상을 직물적으로 찍어놨어요. 찍어놨는데 그 찍어놓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이거죠. 제가 3시 30분에 시계를, 동그란 시계를 찍어놨는데 찍은 이후에 그것은 더 이상 시계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가진 부분을 사진은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상계에서 얘기하는 오운이라는 것은 색, 수, 상, 행, 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색이라는 것 자체는 대상을 얘기를 하고요. 수, 느낌, 상, 구성, 행, 마음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식, 알문, 판단을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진은 대상과 느낌과 구성과 마음,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이의 판단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상에 대한 부분, 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색채는 느낌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론 중에 하나죠. 색은 고유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색은. 그래서 붉은색을 얘기할 때 우리는 정열적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푸른색을 봤을 땐 희망적이야 이런 식의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단편적인 이야기들이지만 기본적으로 돈 맥컬리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진은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다라는 말을 했듯이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찍어놓은 사진의 이미지가 보는 감상자에게 자극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 자극이 없으면 뭘 봤지? 하고 잊어버려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영화를 봤을 때 뭐가 엔딩씬에서 구구절절한 장면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이 장면은 잊혀지지 않아. 이런 게 없으면 그 영화는 내가 봤나? 안 봤나? 하고 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기억을 하게끔 해주는 이미지의 가장 으뜸이 되는 요소 중 하나가 색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색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른 모습이 쭉 예제 사진이 나옵니다. 이건 저 미학적 사진학교에서 미술관 출사를 갔을 때 아마 찍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사진은 아니고요. 저희 학생들 사진인데요. 다양한 형태로 본인이 바라봤던 시각을 색채와 어우러지게 해서 표현해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사진에 있어서 색채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색채로 느낌 표현하기라는 작은 제목으로 세 가지 요소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색상을 요소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색상을 사용해서 내가 사진에 어떤 느낌을 표현되게 할 것이냐, 색상을 사용하여 주제의 고유한 특성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파악하게
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색채로 느낌 표현하기라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색채는 표현의 한 형태이다. 그렇죠? 색채는 표현의 한 형태예요. 화가가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칠하는 경우와 붉은색으로 칠하는 경우는 다른 의도를 갖고 칠을 하는 거죠. 사진가가 내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붉은색을 취사 선택할 것이냐, 푸른색을 취사 선택할 것이냐, 이것 역시 사진가의 마음이 같이 동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그 색채를 가진 대상체를 찍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사진은 느낌을 담아내는 작업이죠. 느낌을. 그래서 그 느낌과 색채와는 어마무시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바라봄의 요소 중에 컬러는 기본적으로 느낌을 강렬하게 표현해주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이냐? 제가 세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철쭉것만 보여준 거, 푸른 바다, 그다음에 일몰, 전혀 다른 느낌들을 불러일으킵니다. 화려하다, 뭔가 평화롭고 휴식을 취하고 싶다, 또는 하루가 조용히 넘어간다, 뭐 이런 식의 아름답다, 이런 것들의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색상을 요소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컬러 작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색상을 사용해서 모양과 명암과 형태와 질감을 어떻게 표현해낼 것이냐. 즉, 하나의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의 형태, 모양이 있죠. 모양, 형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있어야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드러나 보이겠죠. 흰색 벽에 하얀색 붙어 있으면 우리 눈에 안 띄듯이죠.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고유한 질감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 것이냐. 이게 이제 색상하고 같이 물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모양과 색상은 사진에 이것만 가지고도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단순하게 미니멀하다라고 얘기하죠. 미니멀하게 특정 색상만을 배치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사진 작업을 하신 작가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색상은 사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찍어놓은 극장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고목나무에서 단풍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블랙 부분, 저 나무죠, 나무. 측광을 하늘 부분에다가 했기 때문에 밑에는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저게 갇혀가지고 단풍이 더 흐드러지도록 붉게 보이겠죠. 두 번째 사진은 전시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시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전시장 벽면 자체에 푸른색을, 회색 벽에 푸른색 배경을 기본으로 찍어놨는데 보는 관객은 실루엣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블랙 부분과 밝은색 부분이 크게 이렇게 대별화된다라는 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심플하면서도 색상적 요소가 전체적인 부분을 좌우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른쪽 사진도 역시 미술관에서 찍었는데요. 되게 다양한 색채가 있으면서 밑으로 두 사람의 인물로 시선이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색상을 내가 통제할 것이냐, 내 프레임 내에 사용하여서 통제할 것이냐, 그리고 그 색상이 가진 고유한 느낌들을 어떤 형태로 내가 내 사진의 주제와 어우러지게 할 것이냐. 이건 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적 요소, 즉 감동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건 이제 간디스키가 한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 감동이라는 게 없으면 그건 그림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심한 말. 그래서 내적 요소는 예술작품의 하나의 형태를 결정하는, 예술작품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요인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색채를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이냐. 이거 역시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보색만 계속 찍어대는 것도 그건 이제 기초 때 하는 이야기죠. 기초 때 피사체 바라보기 중에 7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바라보기 7개까지 요소 중에 하나가 색입니다. 그래서 색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또는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그 바라보기라는 IPC 과정에서 참 오랜 시간 동안 그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색에 관한 강의 자체도 최소 4주 이상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상 심리까지 깊게는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색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를 아우르는 부분, 눈을 끄는 요소로 색상이 선택되죠. 그래서 중후한 형태의 골드, 금색에 금장된 시계와 그렇지 않은 시계,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시계 두 개를 놓고 놓으면 어느 것이 더 귀중한 느낌 또는 가치 있는 느낌이 드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뭐 핑크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시계와 금장 시계를 놓고 어느 게 더 비싸 보여 또는 어떤 게 더 중후해 보여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냐는 얘기죠. 그건 형체를 아우르는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컬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대담한 방법으로 색을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색을 쓰는데 묘하게 그림에서는 공통적 요소가 있어요. 배경색을 포함해서 3가지에서 4가지 색 이상은 화가들이 잘 안 쓰고 있다. 한번 그림을 살펴보세요. 그림에 뭐 5가지, 6가지 색이 사용됐는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적절하게 보색을 활용하고 있더라. 하늘이 푸른색이면 다른 노랗게 그려요. 하나는 한색이고 하나는 난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색을 사용할 때 화가들은 굉장히 대담한 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마티스서부터 고의 작품까지를 넣어놨는데 색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다 보면 색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러 색이 보이지는 않죠. 우리가 계열색이라 그래서 붉은색 계열색 하나, 푸른색 계열색 하나, 녹색 계열색 하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그림을 보더라도 저렇게 화가들은 다양한 색상을 갖다 쓰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반대되는 보색 개념의 것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사진에서도 이 법칙을 응용해야 되겠죠. 이 법칙을. 내 사진에 뭐 5만 가지 색이 다 들어갔어. 이런 거보다는 함축적으로 배경을 포함해서 3가지 색 이하로 줄여서 프레임을 잡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훈련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찍어 놓으면 사진이 조금 더 주제성이 강해지고 색에 의해서 느낌과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색채는 고갱이 한 얘기죠. 시각을 자극하고 어떨 때는 평화롭게 보이게 하고 또 그 느낌이 다시 어떤 위로를 주기도 하고 어떤 거는 보는 사람에게 충분한 흥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얘기죠. 제가 2장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뭐 요즘 제가 이제 요번 사태 때문에 앉아서 집에서 지난 올 2월 달에 사실은 쿠바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쿠바 사진은 몇 장을 좀 이렇게 추스려서 봤고요. 나머지 그 다른 나라 사진들은 요번에 여행 사진이라는 강좌를 저희가 이제 미학적 사진 유튜브 채널에서 개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다양한 사진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은 어떤 색이 사용됐습니까? 배경의 색, 인물의 티셔츠 색, 그리고 뭔가 붉은색 멜빵을 메고 있는 건지 붉은색 가방을 메고 있는 건지 핑크색이 하나 보이죠? 그리고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푸른색 계열, 붉은색 계열, 그 다음에 청색 계열이 보여지죠. 자, 이런 식으로 단일한 색상 하에서 색을 안정적으로 써서 그 색채가 주는 느낌을 잡아내는 거죠. 오른쪽 사진은 붉은색의 이 띠가 바람에 날릴 때 찍은 겁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는 노을이 지고 있고 연인들은 건물의 기둥에 앉아서 속삭이고 있고 전체는 녹색이 조금 깔려 있죠. 녹색이 앉아있는
부분과 뒤에 보이는 건물의 배경이 녹색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붉은색과 녹색의 계열이 부닥치고 있죠. 따뜻한 계열이. 이렇게 이제 색채가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부분에 더더욱 강렬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